기억 전략을 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너가 한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오늘 한 그 단어 기억하고 쓰는 거 긴장감이 넘치고 해서 재밌었고 다 썼을 때 그 기분 좋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너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었다는 얘긴데? 아, 공부였어요. 그 공부 맞아. 공부였어. 그 게임으로 생각했구나. 예. 지금 뒤에 보면 막 다 널브러져 있고 누워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또 외우는 거예요. 랩을 하는 것처럼 단어를 이제 나열해가지고 랩 가사처럼 외우는데 자기 스스로 찾아낸 걸 보면 그리고 또 창의적인 부분도 있구나. 그게 어떤 틀 안에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얘네들한테. 네. 그런데 얘네들만의 방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가능하거든. 허당 엄마.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가족 그림 대회가 끝마치고 부모님과 자녀를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들끼리 대화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랑 같이 이제 보드게임도 하면서 놀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죠. 저는 먹었고 아들은 안 먹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는 ADHD가 뭔지 잘 모르는데 1차 진단을 분리불안 장애를 1진단으로 내렸고요. ADHD가 의심되고 약을 먹였을 때 장점, 단점, 약을 안 먹였을 때 장점, 단점을 해서 하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먹여도 불안하고 안 먹여도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냐?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먹였을 때 부작용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 다음에 안 먹였을 때의 문제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저는 분명했어요. 약을 먹였을 때의 부작용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의학적으로. 근데 약을 안 먹였을 때 일으키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랬다고, 내 기준은. 아무리 말썽을 피고 그래도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을 먹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근데 약을 안 먹였을 때 얘가 일으키는 문제는요.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비난받는 걸 견뎌낼 수 있으면 이걸 선택하고 아니면 난 그거보다 약을 먹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무섭다 하면 안 먹이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책임은 다 여러분이 져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약은요. 무조건 부모님께서 결정하셔야 돼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Q&A 시간에 참 많은 생각들로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처음 ADHD 진단을 받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마 없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각자 혼자서 힘들어 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잘 교육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할 수 있을까를 서로 의논하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지. 이 시간에 저는 옆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문조사 그 리뷰를 봤을 때 이런 부모님들 간의 어떤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또 좋았다는 얘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 보면 이 시간이 또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약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이런 게 궁금했고 그리고 또 몇 년간 약을 먹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약을 끊었느냐 이런 조언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런데 2시간이 짧으면 몇 시간으로 잡아야 할까? 그러게요. 한 2박 3일에서 하루는 그냥 부모님들만의 시간 이렇게 해야 될까 봐요. 남자애가 제 처제한테 얘기를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버튼 알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문을 잠궈버리게 된 거야. 근데 또 중요한 건 제가 이걸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냐? 동전 하나만 있으면 잠긴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이게 근데 제가 왜 알고 있냐? 제가 저렇게 놀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 알고 있어서 저 친구는 또 저 문 잠기는 원리가 궁금해서 계속 이제 딸깍딸깍 하다가 아마 잠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아이는 아마 문 잠그고 그 여는 게 궁금해서 그렇게 하다가 실수가 나온 걸 거야. 다음날 저희 숙소에서 따로 잤잖아요. 저희는 다른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올라와 보니까 또 산책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다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6시에 출근하는 가정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배웅하고 저 친구하고 둘이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전날 7시부터 8시까지 가족마다 산책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사실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 네. 그런데 아버지 일찍 출근한 그 가족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남매가 산책을 잘 했고 네. 내려올 때 다른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가 있었거든. 그 가족도 아침에 산책을 잘 하더라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가정마다 산책을 떠났는데 그거를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삶으로 말한 거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지. 그게 또 자녀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렇지. 내가 말로서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그 모습대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산책을 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연에서 운동을 하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ADHD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또 물소리를 듣는 게 릴렉스 하는 것도 있고 집중력을 꽤나 높이거든. 근데 그 길을 따라 쭉 걸었을 때 옆으로 물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산책을 또 더 권했던 거지. 아침 식사를 아이들이 준비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소근육 발달, 협응력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소근육 발달이나 협응력에 요리만큼 좋은 게 없거든. 양팀에 부모님들 한 명이 강사로서 아이들을 설명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한 군데는 떡볶이를 하고 한 군데는 김밥을 싸는 모습이야.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기억 전략을 좀 알려줬잖아요. 이제 공부할 때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효율적으로 암기할까, 그거를 좀 게임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애들은 이게 학습 전략 중에 기억 전략이라는 걸 모르고 이 게임이 제일 재밌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한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어떤 거야? 저는 오늘 한 그 단어 기억하고 쓰는 거 긴장감이 넘치고 해서 재밌었고, 다 썼을 때 통과하면 이제 딱 그 기분 좋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너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었단 얘긴데? 공부였어요. 그 공부 맞아. 공부였어. 너 그 게임으로 생각했구나. 네. 공부를 그렇게 게임처럼 한 거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이제 단어를 여러 개 주고 그거를 이제 학년별로 좀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막 다 널브러져 있고 누워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또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랩으로 외운 애도 있었다며.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저 학생은 지금 딴짓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랩을 하는 것처럼 단어를 이제 나열해가지고 랩 가사처럼 외우는데, 뭐 이런 거를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게 제가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찾아낸 걸 보면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또 창의적인 부분도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번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저도 사실 어떤 뭔가 세상에서 주는 방법이 아니라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런 걸 되게 좋게 평가를 해요.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저 친구가 좀 자기만의 색깔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또 느꼈는데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다는 걸 난 느꼈거든. 그게 어떤 틀 안에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얘네들한테. 네. 그런데 얘네들만의 방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가능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틀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무기력해져 버리거든. 그 열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데 난 그때는 정말 안타깝거든. 그렇게 열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두려운 거지, 나는. 이 아이들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누구나 품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나중에 무기력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상담실에 데려왔을 때 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를 다시 뜨거운 열정을 일깨워주기가 쉽지가 않거든. 지금 저 뒤에 있는 남자아이가 사실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단어를 2개밖에 외우지 못했어요. 그 뒤에 저기 앞에 있는 누나가 좀 설명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6개나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노력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골든벨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날에 미리 문제를 나눠주고 공부를 하도록 시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기 가장 우승에 가까이 갔던 2 여학생, 우승자를 겨루기 위해서 같이 갔던 2 여학생은 전날 밤에 서로 질문을 해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막 밖에 나가서 막 고래밥 먹고 막 청소기 타고 놀 때
쟤는 뭐야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우승은 이 여학생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인터뷰한 이후에 이렇게 상품을 무려 갤럭시 버즈를 제가 선물로 줬죠. 근데 갤럭시 버즈가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특별히 좀 준비를 했냐.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떤 성취, 쟁취하는 거를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도 혹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좋은 경품을 따고 싶으시면 다음 캠프에 참석을 해주세요. 저 뛰고 있는 거 저 열심히 뛰는 검정색 티셔츠 아까 여학생 봤어요? 여학생이 아니라 제 처제인 거 아세요? 아 그래? 제 처제예요. 난 여학생이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여학생들도 축구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한 제 처제한테 저는 되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날도 되게 덥고 했는데 그렇지.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것 같아. 맞아요. 캠프 마무리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했잖아요. 이 설문에서 제가 기억에 좀 남는 몇 가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아마 발표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강제로 이제 차례가 돼서 하는 거 말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박 2일 만에 아이들이 뭐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의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평가를 하신 게 좀 기억에 남아서 넣었고 그리고 또 하나 탁구공을 활용한 팀 미션이 최고로 아이가 집중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뿌듯해서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뿌듯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고요. 여기 보면 또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어찌 보면 허당아들, 그 자녀도 다 성장해서 편안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빛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려 큰 빛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분한 평가다. 근데 감사하다. 이 어머니가 저 말씀을 나한테 따로 한 번 더 하셨어. 어떻게? 아, 그래요? 그게 아들도 다 컸고 이제는 여기에서 자유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걸 여셨냐고 자기 너무 궁금하다면서 네. 근데 그걸 질문을 따로 해주셔서 내가 웃으며 답을 드렸어.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었거든. 네. 그래서 혼자서 논문을 찾고 혼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게 있어. 내가 한 이 교육이 방향이 잘 되었고 그리고 너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결심을 했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실천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군요 하면서 근데 너무 큰 약속을 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나는 그만큼 절박했던 거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같이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학습 부분에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어렸을 때 조금 특이하고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또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처럼 조금 재밌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다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되게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너의 진심이 느껴져. 그리고 너의 눈빛에서 걔네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난 정말 느끼거든. 부모님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귀한 아이들이 될 건데 지금 집중력이나 주의력 관점 하나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도 아시니까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에 저렇게 쓰셨어.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가 익명으로 진행됐거든요. 근데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누군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좀 비밀을 잘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 저 마지막에 저 리뷰는 제가 왜 넣었냐? 다음 기회에도 무조건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캠프였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극찬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 끝나고 나서도 나 이거 잘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런 리뷰를 설문조사를 해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저한테 되게 위로와 응원이 돼가지고 좀 기억에 남아서 넣어봤습니다. 나 이번에 아들 정말 준비 잘하고 너무 멋있다라고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 너한테 직접 칭찬을 하는 것보다 나한테 너무 많은 칭찬을 보내주셨어. 아 그래요? 저에 대해서요?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다 너에 대한 칭찬이었어. 그렇구나. 저렇게 잘 키워서 너무 뿌듯하겠다. 그리고 저렇게 잘 키운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나도 저렇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하고, 나한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보내주셨어. 네, 그렇게 응원의 카톡을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칭찬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 30살이 다 된 지금도 이런 칭찬이 목마른 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욱더 칭찬이 필요할까 그런 걸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허당 엄마. 지금까지 허당 캠프를 같이 보면서 허당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지 함께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 아이들 행복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허당 캠프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들 뿌듯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